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 견고한 실적을 거둔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헤드라인이 나왔을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청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기업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7.1로 전월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 2월 2달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3월에는 서비스업이 1.5% 증가했고 제조업을 비롯한 강공업, 생산은 1.3% 늘었습니다. 건설업은 0.3% 감소했고 공공행정은 3.4%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3월 소매 판매 지수와 다른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3월은 120.1로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2.9%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내려 6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9.5로 0.3포인트 하락해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번 지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확연한 회복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생산과 광공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지표들이 일제히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 소식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오르게 되는 겁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건데요. 가구당 월 2,45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주택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에서 9.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상의 이유는 원료비 급등 때문인데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앞서 지난 1일에도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는데 한 달 만에 또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요금 인상에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다만 정산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인수형 도매 동급기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월 29,300원에서 3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나마 다음 달부터 유류세가 인하된다고요? 가뜩이나 높은 기름값이 좀 내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각종 물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LPG는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왔는데요. 이런 한시 인하 조치는 당초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100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수위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는데요. 어떤 판단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 시점에서의 마스크 해제를 반대한 바 있는데요. 정부와 김부겸 총리는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 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리 두기도 풀리고 마스크도 벗게 되고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요즘 밤에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지하철의 연장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야간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정작 줄어든 택시기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야간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지하철도 없고 택시도 잡기 힘들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자정까지 운행하던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도 부담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2년 연속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심야 연장 시간대엔 승객이 많지 않아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장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1시간 반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보고 와야겠죠. 김혜영 캐스터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양대 시장은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다만 일부 기술주들은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덕분에 아시아 주요국들도 모두 함께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견조한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693포인트 터치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었죠. 현재 0.83% 상승한 2689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 1.09%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 같은 일부 게임주를 제외하고선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90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외국인은 76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1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오전장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310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마스크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50인 이상의 인구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다렸던 마스크 해제 소식에 오늘 모처럼 화장품주들이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11%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14% 상승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오가닉틱 코스메틱도 현재 11%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융주들은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그리고 차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역시나 금융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 주가는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 이후에 대출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보험주들은 RBC, 즉 보험사의 지급 여력이 전 분기 대비해서 평균 8.3%가량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현재 금융주 사이에서의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현재 1.35%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1.4% 낙폭 보여집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현재 4%가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석유는 오늘 호주성 이슈와 함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전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비톡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오늘 10%가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분기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TPC는 전 세계 공급망 해결 방안으로 3D 프린터가 부각받게 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죠. 3D 바이오 프린터 기술 및 생산 그리고 판매에 있어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국석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석유 자원 생산 시설인 동해가스전이 지난해 가동을 멈추게 됐었죠. 새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자원 탐사마저 멈추게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더불어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석유 업계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17%가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오토엔이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 이제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 상승이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다만 그 시기가 1년 정도 유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17%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전쟁 장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부가 다음 달부터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8.4%에서 9.4%가량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대성에너지가 14% 가까운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17,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흐를수록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에서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그동안 1분기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2분기부터 이런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모처럼 만에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2분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S도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을 돌아보면 영업이익이 2,7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운임도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휴대폰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가전 수요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물동량 증가와 함께 호실적을 기록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물류 BPO 그 업황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단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면서 오늘도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BH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오늘 재차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견조한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서 저평가 매력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증시를 웃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분석으로 수급 특징주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이 중에서 어제 주가 급락을 뒤로하고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BH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BH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 출시와 더불어서 또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의 실적도 반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인 이러한 실적 성장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수급 특징주죠. BH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바로 이어서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또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증권의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발표했죠. 다음 주부터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된 건데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인수위는 시기상조다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에 대한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대중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해제해 가고 있는 이 거리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거리두기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거리두기에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좀 빠른 속도로 해제를 하는 게 정부 쪽에서는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다중 밀집 시설에서는 마스크 의무는 여전히 좀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대중으로 의식을 해서 거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다시 한번 또 몇십만 명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외에 대한 의무는 해제하되 밀집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는 실외더라도 마스크 의무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든지 이런 보건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게 되면 여성분들이 좀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을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될 시기가 된 건데요. 이 실외 마스크 해외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오늘 흐름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작은 화장품주들은 상한가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상한가, 그리고 토니모리,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화장품주들은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화장을 하는 전체적으로 화장을 안 하진 않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눈 아랫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색조 화장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색조 화장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이 있을 때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마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특히 대형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서 색조 화장품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쪽은 고가 브랜드, 설화수라든지 후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색조 화장품이 아니죠. 메인이 되는 게. 그래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업체들, 색조 화장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동안 많이 어려웠었던 이런 작은 업체들이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기초 화장품도 더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 조금 더 꾸며야 되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주들 1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 우려감이 있는 반면에 마스크 벗죠. 그리고 중국도 좀 더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여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면세점이 매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이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그리고 그 시점들, 주가의 반등 시기와 실적의 반등 시기를 좀 찾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서게 되는데요. 2분기는 아직 물음표가 있고요. 3분기는 실적이 거의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에는 주가가 좀 더 이 실적을 빠르게 반영을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요. 그런 다음에 2분기에는 주가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반등이 2분기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초 화장품에 비해서 색조 화장품이 마진율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위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더 강하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요. 일단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실외 마스크로 제한된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화장품 수요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요가 높은 중국이 아직도 코로나19로 봉쇄령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부담도 덜하죠. 워낙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주가의 반등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도 분명히 실적에 대한 반등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2분기 후반 혹은 3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지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시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주가가 워낙 낮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탈 마스크에 대한 트렌드가 본격화된다라면 화장품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죠. 확실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진다라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착용 의무에 대한 이 부분이 해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대부분 쓰고 다닐 텐데 날씨가 더워지면 더 많이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겠고요.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가적으로도 본다라면 현재 구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본다라면 바닥 대비해서 20%가 채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입니다. 실적 반등은 시기의 문제이지 실적 반등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스메틱 업계 1분기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인데 다만 2분기 이후로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장님의 탑픽 종목도 알고 싶고요. 또 이제 실적이 어떻게 가셔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제가 실적이 1분기에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장품 수출액이 3개월째 감소 추세입니다. 이 얘기를 본다라면 대형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실적이 해외로 나가는 수출액, 매출액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실적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에 대한 반등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실적이 좀 전에 제가 증권가의 시각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렸지만 분명히 반등을 한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품주 하면 관심 종목 말씀드리면 대장주죠. 아모레퍼시픽이 이 실외 마스크 해제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반등 분명하기 때문에 반등이 난다라면 가장 좀 강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려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파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식품업계뿐 아니라 화장품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주 화장품 원료가 파묘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화장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들 때 보통 팜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기름기가 어떻게 보면 팜유가 주 원료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팜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팜유 가격은 톤당 1,4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화장품주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화장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판매입니다.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역마진이 날 정도로 팜유 가격이 오르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화장품 가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도리어 광고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원재료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팜유 가격이 올라가서 화장품주들의 마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주의 실적과 주가를 보실 때는 팜유 가격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지,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형 종목들에 있어서는 면세점,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편해지면서 면세점에 있는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따른 수혜 업종이죠. 화장품 섹터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다만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간밤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소비 지출 또 기업 투자 등의 이 세부 지표는 개선이 됐는데 역시나 전쟁 또 중국의 봉쇄 여파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였죠. 미국의 1분기 GDP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1.4%로 기록을 하면서 우선은 컨센을 좀 하회를 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이 금리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 압박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급등과 그리고 수익 급증에 따른 이 무역 수지가 적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금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의 민간 소비는 지금 2.4% 정도 증가를 했고 기업들의 투자 역시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현재 이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쪽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1분기 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놓고 이 연준의 지금 긴축 속도가 굉장히 조절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도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대로 OCTP 인상으로 지금 96%대로 지금 퍼센트가 나오고 있고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75DP 인상의 확률 같은 경우 지금 82%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존의 이 연준 긴축 경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중국에 또 봉쇄 셧다운 조치가 지금 내려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긴축 등 그리고 지금 매크로 상의 지금 불확실성 등이 지금 꾸준하게 환경을 놓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국 증시에서는 좀 실적 시즌에 대한 좀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전일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조금 한실은 보여주는 양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조금 아쉬운 전망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지금 애플이 조금 만회를 해주면서 현재 실적 발표에 대한 고비는 좀 넘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 자체는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연준이 얼마나 또 매파적인 반응을 보여줄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나 올랐는데요. 그에 비하면 오늘 국내 증시의 오름폭이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특히 메타는 페이스북 사용자도 크게 증가했고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메타버스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2분기에 다시 좀 힘을 실어서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만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고공행진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성장주라는 개념보다는 좀 가치주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지금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같은 경우가 지금 1분기에 이용자가 지금 다시 증가를 했다는 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하루 만에 좀 17%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지금 기술주 매수에 나서면서 지금 현재 퀄컴이나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애플 등의 지금 고루 반등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지금 가이던스에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장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에서 지금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성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관심이 상당폭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치 역시 1분기 실적치보다는 소폭 좀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대로 지금 장기화 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도 빅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와 좀 다르게 승풍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업률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대유행으로서 지금 혼란 속에서 오히려 빅테크 대기업들은 지금 상당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번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촉발된 이 사회적 변화가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대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 수요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대유행으로 변화시킨 지금 근무 여건이나 그리고 쇼핑 습관이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2분기에도 지금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제품 수요는 그로 인해가 지금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2분기 역시 빅테크들의 성장은 꾸준하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이번 1분기 성장률을 보면 6분기 연속세를 보이던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데믹이 본격화가 되면 미국의 내수 경기는 좀 활성화를 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제 코로나 이슈 자체가 저희가 2년 전부터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셧다운을 내릴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악재들이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장 마감 후에 이 기업들의 실적치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애플도 지금 대부분의 사업부에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를 하면서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지금 미국 증시에는 지금 애플이라는 기업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 둔화 가능성이 현재도 지금 꾸준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애플 등 몇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치가 성장을 했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좀 단기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만 메타와 애플 그리고 지금 실적이나 그리고 가이던스 등을 우리가 잘 나온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시장이 역시 적어도 2분기까지는 조금 더 1분기하고는 다르게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줄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긍정적인 심리를 다소 좀 심어졌다고 우리가 미증시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가파른 속도세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폭등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엔화 가치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는 소리이고,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가치 또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지금 급등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호실성만 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전쟁 리스크,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이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등등이 글로벌 악재로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다만 지금 전쟁 이슈가 언젠가는 끝날 이슈이긴 합니다. 예전 걸프전만 보게 돼도 장기적으로 갈절하는 전쟁 이슈 또한 장기적으로 좀 끝난 상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내수 경제 역시 단기간에는 성장세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 이 전쟁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만 봐도 지금 마스크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폐지를 한다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에 대한 위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내수 경제 활성화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제 유가가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102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반대했던 독일이 경로를 선회하면서 유가가 또 한 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EU 국가들의 석유 대체 수입처 확보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유가와 원자재 시장이 또 한 번 파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이제 현재는 비스펙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국의 셧다운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그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지금 국제 유가도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 악재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지금 당장 유럽행 이 천연가스를 끊을 경우에는 독일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에카 천연가스나 그리고 터미널을 새로 만들 시간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나 그리고 석유를 팔아먹을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글로벌 경제에는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당연히 그로 인한 좀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가 있고 지금 에너지 지형이 바뀌는 것은 확실하지만 유럽의 러시아산의 이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일전에도 국제유가 급등이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있어서 이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나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만 지금 테마주들이 좀 승풍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섹터들은 실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현재로서도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같은 경우도 다시 급등세를 보여준다면은 인플레이션 고도화가 역시 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미칠 파장은 또 한 번의 충격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스트레스나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에 한순간에 피해를 줄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파장 역시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치솟는 건 유가뿐만이 아니죠. 최근 카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등 글로벌 각 분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지금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퍼펙트 스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표현한 용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 달러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유가나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 등이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 물가 상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때 당시 엄청난 태풍의 위력을 불러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경기 침체, 리세션이 아니라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 그리고 공급망 다소 약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해진 이른바 워세션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공급망 차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이 연준 같은 경우가 통화 긴축이나 지금 고삐를 바싹 땡기면서 지금 국제 수익률 역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사실상 가상으로 지금 중국의 셧다운까지 봉쇄 조치까지 지금 겹친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올해 경제 전망을 현재로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증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상해 증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 쪽으로 좀 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유는 에너지나 그리고 원자재 이 대부분에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생산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의존하는 산업 구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의 대방도 또한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발생하는 지금 해외 충격이 과거의 오일 쇼크나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의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외부 충격이 내부의 취약한 부분과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대응을 미숙하게 한다면은 그 충격은 다시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엄청난 태풍을 한 번 더 불러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5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교체가 되는데 지금 새 정부의 초창기에는 이 국정 운영이라든지 그 국정 관리가 잘 될지 그리고 무리한 경제 정책들을 펼칠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 증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또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사태입니다. 지금 이 또한 이렇게 장기화가 될지는 그 누구도 초반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장기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짚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거는 5월에 FOMC 회의가 하나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 최우선 목표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벌어진 단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을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과잉 유동성의 흡수 이런 부분들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억제를 해줄 만한 장기 실제 금리를 제로 이상으로 만약에 유지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퍼펙트 스톰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를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러한 상황이 혹시나 지속이 된다면은 이 퍼펙트 스톰 역시 우려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글로벌 경제나 이 글로벌적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회의 결과가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FOMC 이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도 한번 이슈가 한번 나왔었는데 현재 50bp 인상 그리고 6월에는 지금 75bp 인상을 한다는 그 우려감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중순 한 6월, 7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9개월 이상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원자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는 선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상승 추세가 나와주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5월에 FOMC 이후에 어차피 50bp 인상 확률은 92% 확률 이상이기 때문에 50bp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기 테마로 가고 있는 수혜주들을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좀 실적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주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슈 칼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